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인강을 시작으로 끝을 꼭 맺어주셔야 됩니다. 독해 유형에서만큼은 시험지에서 능동적으로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5개 틀리고 얘 2개 틀렸을 때 2등급이라고. 4등급 학생들, 나머지 학생들 꿈의 점수 아니에요? 2등급이면 나 엄청 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맞아요, 엄청 잘한 거예요. 근데 엄청 잘한 게 1분 문제 틀린 게 엄청 잘한 거라니까. 해석이 조금 어려워도 건너뛰어도 된다는 것이죠. 영어는 그만큼 머리가 계속 70분 내내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 하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능동적인 예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간 부족하다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 수업을 들었으면 시간이 부족한 불상사를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등급은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만. 이 실력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1등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회교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시간으로 수능영어 독해 2인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2인강으로 끝내면 안 되고 2인강을 시작으로 끝을 꼭 맺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해야 될 사항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수업은 2, 3, 4등급을 비롯한 중하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을 알려주는 강의입니다. 이미 1등급인 학생들까지 들으면 평가원의 출제 난이도 상향이 우려되므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1등급인 학생들은 나가라는 거죠? 1등급인 학생들까지 들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영어는 절대평가야, 상대평가야?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너희들이 아는 게 많아질수록 수능 평가원 입장에서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Why? 아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절대평가라도 비율을 1등급, 2등급, 3등급을 잘라놓는데 나름 계획이 있다고 평가원도. 그런데 너희들이 내 인강을 듣고 수업의 수준이 확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응? 내 인강을 듣고 딱 수준이 너무 업그레이드 돼버리는 거야. 이러면 평가원이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어.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그리고 평가원이 안 볼 것 같아요? 아니요. 평가원도 다 모니터링 합니다. 최신 인강 내지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인강, 시중에 나타난 대형 강의들, 예를 들면 스타 강사들의 인강 다 모니터링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도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것들 다 고려한다고요. 하다못해 예를 들면 너무 요행이 많은 거 있지. 그러다 보니까 연결사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연결사 평가원이 빼려는 추세가 강합니다. 어려운 문제일 때만. 이런 식으로. 평가원도 다 모니터링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려됩니다. 네. 내 자뻑일 수도 있지만 우려되니까 1등급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지만 이미 1등급인 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만큼 있는 겁니다. 물론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 1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은 아닙니다.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계속 나는 1등급이야 하는 학생들은 닥치고 나가. 구독과 좋아요. 오케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8등급 컴온, 7등급 환영합니다. 6등급, 5등급, 4등급 다 환영해요. 특히나 4등급부터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아셔야 돼요. 4등급, 1등급의 차이는 이만큼 차이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인강을 들어서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4등급하고 1등급은요. 뭔가 조금 잘못돼서 4등급이 B급 되는 겁니다. 그만큼이에요. 60점 이상이면 4등급이잖아? 그 말은요. 찍진 않았다는 거고 다 풀었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4등급이 나오려면 그래요. 그래서 4등급부터는 여러분들 정말 이거 들으시면 큰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엔 절대평가 특성상 최저 맞추려고 듣는 학생들 많으시죠? 탐구 과목과 더불어서. 이런 목표에서도 딱 부응하는 게 4등급부터입니다. 5등급 이하도 당연히 이거 들으면 도움이 되죠. 왜냐?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4등급부터 3등급, 2등급까지를 1등급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미 1등급인 학생들 내 경쟁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주의사항 안내드렸고 이제 출제 유형 이렇게 유형 쫙 설명해주는 선생님은 없을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없었어요. 하지만 왜 안 해줬냐면 보통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70분 동안 수능 독해 유형에서만큼은 시험지에서 능동적으로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풀면서 동그라미 가위표 쳐가면서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어. 시험지를 가지고 놀아야 한다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한번 볼게요.
시험지 안에 구성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시험지와 다른 폰트 내지는 다른 글 구성으로 이루어진 기출문제집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험지는 일단은 책같이 안 생겼죠. 종이잖아요. 넘기기 편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글씨체가 궁서체랑 Times New Roman 영어는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씨체랑 다른 걸로 연습하다가 시험지로 보면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 글이 들어오는 눈의 정보의 양이 익숙한 거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정신적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볼게요. 우리 목적 유형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강에서 유형 공략 커리큘럼이 이거예요. 나는 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짧아서 짧을 거고 나머지들은 다 길겠죠. 원래 처음에 빈칸 추론부터 할 계획이었어요. 어려운 것부터 차례대로 짝짝짝짝 그어갈 예정이었으나 18번 목적 유형부터 시험 순서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을 듯해요. 여러분들께도. 왜냐면 어려운 것만 잔뜩 주구장창 배우고 뒤에 가서 쉬운 거 배우면 유튜브 특성상 어려운 거 앞에서 배워버리니까 뒤도 어렵겠거니 하고 안 들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속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목적 유형이 좀 쉽죠. 그리고 앞에 내용이 상대적으로 쉬워야 함의추론 날리고 빼고 다 쉽잖아. 근데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잖아. 그냥 전체적으로 경향이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뒤에서 적용이 돼요. 추가적으로. 뒤에서 기본이 돼요. 앞에서는 그게 심화 지식이었던 것이 뒤에서는 기본 지식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먼저 배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시험지를 한번 우리 볼까요? 시험지 봤을 때 2페이지가 17번 듣기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세 문제, 글씨 조그맣게 세 문제 들어있죠. 그게 뭐예요? 목적부터 주장까지죠. 목적 유형 당연히 맞추고 있고 심경변화 당연히 맞추고 있어요. 주장 당연히 맞추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봐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장 딱 넘어갔어요. 이제 3페이지 왔다. 이게 2페이지고 이제 3페이지로 왔더니 함의추론이 땡 등장해요. 다음 밑줄 친구의 의미하는 바로 하면서 나와요. 근데 그 밑줄 친거 해석 안 돼요. 지문 어려워요. 여기서 한번 학생들, 수험생들이 당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Why? 이 문제 특성상 뒤에는 또 부담이 없잖아. 이 문제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좀 어려워서 안 됐다 하면은 버려버려요. 뒤에서 보자 라고 하는 거야. 물론 3점짜리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빈칸 추론하고 같은 맥락을 해서 봤을 때 일단 넘어가도 된다 이거예요. 3페이지에서 일단 요지, 주제, 제목까지가 구성되죠. 네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요지, 주제, 제목은 주장하고 묶입니다. 주장, 주제, 요지, 제목. 이걸 난 앞으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난이도 순이에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순으로 불러줄 겁니다. 얘네들이 바로 어떤 유형이냐면 세부 내용 파악 유형입니다. 세부 내용 파악 유형을 이렇게 앞에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목적하고 신경변화, 함의추론 이런 것들은 좀 생뚱맞게 등장하는 경향이 강하죠. 얘네들은 글을 사실적으로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여기까지가 3페이지예요.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앞문제 얘네들은 듣기 하면서 하는 거 보이시죠? 알죠? 듣기 하면서 해요. 그쵸? 자, 얘는 듣기와 동시에 진행해요. 그지? 그리고 도표와 일치불일치, 안내, 실용문 몇 번부터 몇 번까지야?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맞나요? 네. 그러면 30, 31 아니지. 지금 얘가 도표, 일치불일치 그러니까 세 문제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얘 문제까지 풀죠. 얘도 듣기랑 같이 풀어요. 듣기와 동시에 풉니다. 그럼 우리 이제 남은 거 뭐예요? 주장까지는 어떻게 듣기로, 왜냐면 선지가 한글이기도 하고 요지도 물론 한글이지만 요지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난 듣기 풀 때는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이제 이 네 문제 남았어요. 이거를 듣기 풀면서 20분간 진행될 때 다 풀었어요. 그러면 지금 봐봐. 앞장에서 3페이지, 4페이지에 이제 어법법이 나오지만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하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네 문제 남았죠. 이제 그럼 이 네 문제를 몇 분에 걸쳐 푸냐 이거예요. 자, 일단 이 네 문제를 묶어요. 묶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와요. 뒤에도 한번 묶어볼게요. 어법법이 항상 묶는 거 아시죠? 두 문제 출제되잖아요. 30번, 그죠? 29, 30번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 19 써줘야겠어요. 18, 19, 20, 21, 22, 23, 24, 그리고 도표가 25,
26, 27 이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개, 하나 더, 28까지가 도표, 안내 실용문까지 하면 4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뒤에로 와서 어법 어휘가 29, 30인데 얘네들을 풀어야겠지. 얘네들을 어떻게 푸냐예요. 전략적으로 봐봐. 지금 빈칸 추론, 무관한 문장, 순서, 삽입이 핵심이에요. 얘네들이 핵심인 겁니다. 지금 얘네들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어져요. 이것들이 기본 지식이 돼서 얘가 여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같은 4문제라는 거 보여주시죠? 자, 어법 어휘는 좀 별개로 볼 수 있고요. 이제 빈칸 추론, 무관, 순서, 삽입 얘네들을 푸는 거예요. 얘네들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50분이야. 우리 50분에서 빼기 해야 돼. 자, 어법 어휘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여유 있게 3분 잡아놓으면 좋습니다. 왜냐? 문장을, 특히 어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밑줄 어휘로서 문장 흐름에서도 어색해지는 걸 찾아야 돼서 해석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보통 배분을 3분 정도 배분합니다. 네. 그러면 47분 남죠. 그리고 얘네들이 보통 이제 하나당 1분인데 얘만 2분 잡으시면 여유 있게 잡혀요. 그래서 5분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짧은 거예요, 얘들아. 생각보다 이게 5분이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막말로 하나당 1분 20초씩 걸린다 쳐봐. 2분 40초, 3분 60초, 그러니까 4분, 그리고 5분 20초죠. 그렇기 때문에 5분 잡을 수 있어요. 1분 20초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꽤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출제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배분해서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일단 5분이라고 일단 잡아놨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제 얘네들한테 투자할 시간이 차고 넘치겠지. 31번부터 34번까지가 빈칸 추론, 그리고 35번 딱 한 문제 무관한 문장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번, 37번이 순서 유형이고 38번, 39번이 삽입 유형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몇 문제예요? 31번부터 39번까지니까 1, 2, 3, 4, 5, 6, 7, 8, 9, 9문제죠. 그러면 이 9문제를 어떻게, 얼만큼 배분하느냐. 얘는요, 좀 구체적으로 가셔야 돼요. 유형별로 간다고. 이거 4문제잖아요. 그러면 일단 얘가 핵심인데 얘는 알다시피 난이도가 어때요? 31번부터 34번으로 갈수록 어려워지죠. 그래서 얘는 1분부터 1분부터 무제한이에요. 2분으로 갔는데 무제한. 여러분들 얼마든지 걸려도 좋아요.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걸려도 좋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걸려야겠지만 얼마든지 걸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관한 문장은 몇 분 안에 해결해야 하느냐? 이거 정말 쉽거든요. 얘랑 비슷한 맥락에서 쉬워요. 그래서 이놈 새끼는 그냥 짧게 내가 알려주고 갈게요. 1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내가 알려줄 거예요. 1분 안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유형 공략에서. 그리고 순서 유형 같은 경우에는 2문제죠. 이놈은 4분 안에 풀어주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후하게 쳐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좀 덜 걸리면 얘가 더 걸려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3분 30초, 얘 1분 30초 충분히 유동성 있게. 그래서 좀 여유를 잡아놓은 거고요. 삽입 유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분? 대략적으로 3분 30초인데 여유 있게 4분 잡아준다고. 여유가 있다고 얘들아. 수능이 시간 싸움이라 그러죠. 특히 수능 영어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라 그러죠. 막말로 이제 시간 제한이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문제 그대로 내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 90점 넘을 수 있습니다. 영어 실력이 없어도 계속 읽다 보면 보일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어휘력만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요약 문제, 이거 지문이 좀 길어 보이고 마지막 문장 해석해야 돼서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 내 설명 들으면 무지하게 쉽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허무할 정도로 쉽거든요. 그러면 이 새끼는 얼마나 걸리면 되냐면 1분 30초 걸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좀 줄여줄 수 있죠. 3.5. 나 딱 맞추는 거 좋아하거든. 이런 식으로 너희들만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계획일 뿐이에요. 여러분. 알겠지? 자, 중문, 장문.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배분을 한 거야. 중문, 장문의 시간을 배분하지 못해서 틀리면 정말 그것만큼 띠로리한 게 없습니다. 왜냐? 중문, 장문은 쉽잖아. 쉬운 유형이에요. 다만 글의 길이가 길어졌을 뿐. 하지만 영어는 여러분 뒤에서 배울 건데 유기성에 기반한 이해여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라서 문장 하나에서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토픽만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오히려 긴 거에서 2문제 물어봐 주는 게 우리는 감사할 따르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문도 3개를 물어봐 주잖아. 한 개 지문에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한테는 얼마를 투자하면 풀 수 있느냐? 얘네들한테도 후하게 쳐주는 거예요. 두 문제니까 얘는 2.5분. 2분 30초.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세 문제잖아. 3.5분. 원래 내가 3분 했었는데 장문이 요즘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내가 처음으로 들어서 이 정도로 시간을 쳐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 기본적인 산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 합해서 5분, 얘네 3분, 8분, 그리고 9분, 13분, 16.5분, 18분, 20.5분, 23.5분. 자, 지금 딱 반도 안 썼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반도 안 썼다고.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반도 안 썼는데, 대략적으로 26분이 남았는데, 풀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기본적으로 1분 30초를 가지고 봤을 때. 오케이? 이 실력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1등급이에요. 이 정도 시간에 한 문제를 답을 유추할 수 있으면 1등급이라고. 근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것보다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유있게 조금 봐줄 필요가 있어요. 1분 30초, 3분, 4분 이제 해서 얘를 6분으로 늘려줍니다. 1분 30초씩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이거 4분으로 늘려줍니다. 4분. 그리고 빈칸 추로는요. 이제 시간을 정해야 돼요. 3분씩으로 정해볼까요? 3분씩으로. 그냥 왜냐면 뒤에 거 더 걸릴 수 있잖아. 그렇게 했을 때 몇 분 걸릴 것 같아? 대략적으로 11분 잡을게요. 그리고 무관한 문장 1분 30초 잡을게요. 순서 4분 여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여유 줘서 5분 줄게요. 그리고 요약 문제 2분 줄게요. 중문 3분, 장문 4분 줘볼게요. 이거면 다 풀 수 있죠. 오케이? 지금 봐봐. 내가 지금 짧은 시간을 먼저 보여줬는데 뒷시간이 길어진 거 보이시대요? 근데 길어져도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내가 마술을 보여줄게요. 지금 앞에서 빈칸 추로는 하나당 2분 그냥 얘를 내가 앞에서 계산할 때는 그러면 빈칸 추로도 아까 계산을 안 했었으니까 해줄게요. 2분씩 잡아서 8분 해놓을게요. 그러면 34분이죠. 자, 34분에서도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하나당 1분 30초 내지는 2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50분이라는 시간 중에서. 근데 만약 이제 더했어. 더 늘렸죠. 그러면 10분, 21분, 22.5, 27.5, 32.5, 34.5, 37.5, 그리고 41.5. 이렇게 해도 몇 분 남아요? 대략적으로 8분 남아요. 오케이? 절대 얘들아 시간 부족하다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 수업을 들었으면 시간이 부족한 불상사를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확실하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구나.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왜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수능 측면에서 접근해 볼게요. 수능 문제는 몇 점 아닌 몇 점입니까? 배점이. 수능 문제는요, 배점이 2점 아니면 3점이에요. 자, 배점이 2점 아니면 3점이 배점이 주어집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어려운 게 주로 3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껏 3점짜리가 얘네들 중에 다 하나씩 나오잖아. 4개 다 틀렸어요. 3점짜리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12점이죠. 그죠? 맞아요? 그럼 3점짜리 4개를, 어려운 게 4개니까 3점짜리 어려운 거. 함의추론까지 해도 그래도 그냥 그럼 5개? 그래, 5개로 해줄게요. 3점짜리를 5개 틀렸어요. 그러면 몇 개 틀렸을 때 2점짜리를 2개 틀렸을 때 1등급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게 비율이라고. 응? 봐봐. 지금 3점짜리 배점을 놓고 봤을 때 얘 5개 틀리고 얘 2개 틀렸을 때 2등급이라고. 4등급 학생들, 나머지 학생들 꿈의 점수 아니에요? 2등급이면 나 엄청 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맞아요. 엄청 잘한 거예요. 근데 엄청 잘한 게 1군 문제 틀린 게 엄청 잘한 거라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꼭 너희들이 다 풀려고 막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여러분들이 이 넉넉한 시간을 낭비하는 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지고 문제도 3차 등급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봐봐요. 다 1군 문제 틀려도 2등급입니다. 그러면 1등급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3점짜리를 2개 틀려요. 네? 그리고 2점짜리를 2개 틀려요. 그렇게 되면 90점 1등급이에요. 물론 이렇게 딱 맞을 확률은 무지 낮지만, 즉 4문제 틀려도 1등급이라고요. 그 말은 2점짜리 5개 틀려도 1등급이고요. 3점짜리 6개 틀려도 2등급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3등급이 잘한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3등급 되게 못한 거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2등급 맞아야죠, 여러분. 최소한 내 수업 들었으면 2등급 맞아야지. 오케이? 그거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1등급, 2등급 얼마든지 no problem.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총평 2022년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그 과거 기록이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으로 써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6모, 9모, 이제 11모를 치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작년을 기준으로 너희들의 배경 지식을 좀 함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 그러니까 작년 수능, 총평 작년의 기준에서 작년 수능,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우리한테는. 재작년 수능, 그리고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어요. 오케이? 근데 9월 모의고사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9모가 더 쉬웠다는 거죠. 9모보다는 어려웠어요. 9모가 좀 쉽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6월보다 쉬웠다? 그러면 얘는 어려웠다는 거지. 어려움. 그리고 9모는 쉬움이지. 이럴 때 수능 11모가 아니지. 11수능은요, 대수능은요, 어려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렵고 쉬웠죠. 이게 평가원이 테스트하는 방식이에요. 한 번은 쉽게 냈으면 한 번은 어렵게 내서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어렵고 쉬웠으면 여기서는 쉽게 또 내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꽤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이 더 어려웠대잖아. 그러면 올해 수능은 작년이 좀 어려웠다고 평가받는 불수능이었다면, 영어가 좀 어려웠다면 올해는 조금 유해질 수 있습니다. 살짝 유해진다고. 그거는 티가 안 나요. 약간 어휘, 문제 선지 구성에 따라서도 정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볼게요. 문제가 작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난이도로 이 유형별로 출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주는 거, 거꾸로선 그래프 그려주는 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안 그려주죠.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어는 그만큼 머리가 계속 70분 내내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압니다. 일단 목적 유형 같은 경우에는 좀 쉽죠? 중하부터 시작할게요. 심경 변화도 쉬워요. 그리고 주장 문제 조금 올라가고요. 함의추는 번뜩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지부터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요지, 주제, 제목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순으로 세분의 형 파악 유형의 문제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조표부터 개작살 납니다. 난이도 하되죠. 개작살이라는 게 난이도가 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문 실용문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끌어올려줍니다. 여기서 딱 올라가서 어법 어휘 나오죠. 어법 어휘 내가 보기에 이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주제 제목 했잖아. 그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빈칸 추론이 확 어려워지느냐? 아니요.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무관한 문장 내가 보기에 난이도 중입니다. 딱 중. 그리고 순서 두 문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올라갑니다. 삽입. 올라가요. 그리고 요약 난이도 뚝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고 내가 좀 오바를 했고 여기까지 떨어지고요. 잠깐 내가 사라질게요. 그리고 이제 중문, 장문 난이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 이제 수능 구성 알았습니다. 자 봐봐요. 끌어올라가요. 여기서 한번 번쩍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요. 전반적으로 밑에가 많아요? 위에가 많아요? 지금 봐봐요. 얘는 번쩍인 것 뿐이지 많은 건 아니에요. 범위에서 봐야지. 이 길이에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난이도 하에서 꽤 길게 놀고요. 여기서만 이렇게 위에서 놀아요.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핵심인 겁니다. 핵심. 영어의 꽃이라고요. 수학의 꽃이 미적분이라 그러면 영어의 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법부터 요약 전까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번쩍이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주제 제목, 그러니까
하위 추론부터 여기까지는 꽃까지는 아니더라도 꽃의 뿌리 정도는 되는 거예요. 발끝이라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얘네들 문제 빼고는 다 들러리라는 수준이에요. 들러리라는 소리예요. 나머지 문제는 다 그냥 맞추시면 돼요. 그냥 대신 시간을 좀 아껴야지 얘네들에 투자할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아까 보여줬죠. 시간 그렇게 여유있게 잡아도 남는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계산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두 가지 계산을 해줬잖아요. 그 정도 시간에도 풀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시간들로도 했을 때 짧게 했을 때는 더 많이 남았고 길게 했을 때도 10분가량이 남았죠.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굳이 내가 뭐 예를 들면 쉬운 것부터 골라 풀어요 라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얘들아 쉬운 것만 골라 풀고 어려운 것만 남았을 때 그 어려운 거에 대한 압박감 내지는 뭔가 약간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은 시간을 다 마음 놓고 쓸 수 있잖아요. 쉬운 건 일단 다 빨리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으니까. 하지만 수능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는요. 섞인 대로 푸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좋은 결과를 낳아요.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문제가 여긴 난이도가 하가 아니고 여긴 난이도가 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중문, 장문을 학생들 따라 몇몇 학생들에겐 먼저 풀어라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은 약간 간당간당 할 것 같은 거야. 2등급 아니면 3등급인데 약간 간당간당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럴 때에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 왜냐면 중문, 장문이 문제 배점이 꽤나 높으니까 10점가량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풀라고 해요. 하지만 중문, 장문 외에 나머지 이런 쉬운 것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난이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이도 전반적으로 어때요? 오늘 들쑥날쑥 되죠. 네. 그래서 한 번 고비 1, 두 번 고비 2, 3번 고비 이 정도? 고비 3개밖에 없네요. 따지고 보면 고비 나 2개였는데 그래도 순서랑 삽입도 고비라고 쳐줄게요. 3점짜리 나오니까. 고비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번쩍이는 게 어렵다는 거야. 이 번쩍이는 거. 그래서 내가 딱 이거에서 알려주고 싶은 거는 중문, 장문을 너희들이 판단했을 때 너희들이 좀 위험해 보인다 하면은 얘네들은 먼저 풀어도 됩니다. 딱 여기서는 먼저 풀어도 되는 것과 순서만 절대 바꾸지 말라 그랬죠. 내가 쉬운 거 먼저 풀어라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 그랬죠. 하지만 중문과 장문은 먼저 풀어도 오케이. 딱 2개만 허용해 줄 거예요. 그리고 하위추론 뒤에서 풀어도 오케이. 이 하위추론을요. 번쩍이는 어려움이 2개, 지금 머리에 단 게 2개죠. 그래서 이 빈칸 추론을 풀고 얘를 같이 푸는 것도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왜냐? 같은 추론 유형이니까. 그래서 하위추론을 빈칸 34번 문제 뒤에 풀어도 오케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인데 이건 적어도 내 생각이야. 너희들 생각은 아니고 다른 선생님 생각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나머지 막 순서를 바꿔갖고 하는 거는 시험지를 갖고 논다기보다는 선생님의 말을 들은 대로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딱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에 대해서 짧게, 내가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오리엔테이션만 듣고 말아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너희들이 끝까지 듣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너무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내가 최대한 줄였음에도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제발 이해해주세요. 자, 모든 글에는 문단 간에 유기성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영역에서 약간 고전적인 속담처럼 전해지는 말이 있어요. 일단은 뭐냐? 내가 아까 말했는데 한 문단 내에서는요, 여러분, only 이거는 별별의 진실이에요. 하나의 topic, 하나의 주제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말입니다. 한 문단 내에서는 하나의 주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을 다시 의역하면 영어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는 하나의 단락에는 하나의 주제만 다루니까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문에서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연관성, 통일성, 주제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말은 해석이 조금 어려워도 건너뛰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면 앞을 되뇌어, 앞을 기억하면서 뒤로 이어지는 게 좋아요. 앞에서 읽었고 뒤를 읽다가 앞이 날아가면 안 됩니다. 앞을 기억하면서 앞을 누적시켜 가면서 뒤로 가는 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기성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모든 문장을 막 죽기 살기로 독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중요한 부분만 몇 개 뽁뽁뽁뽁 뽑아가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모든 글에는 유기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주고 싶은 거는 paraphrasing. 모든 표현, 어떤 표현이든 말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 바꾸는 거를 잘 찾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계속 쓰게 될 겁니다. paraphrasing 이라고 해서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거든요. 영어는 정말 반복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절대 한 단어를 썼으면 그 단어가 최소한 핵심어가 아니더라도 반복을 잘 안 하는데 설령 핵심어면 절대 반복을 안 합니다. 오케이? 영어는 핵심어를 반복하는 거 내지는 모든 표현을 반복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정말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해줍니다. 그럴 때에는 다른 단어로 다른 단어로 다른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paraphrase는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와 이거 유기성을 너희들이 있잖아 캐치할 수 있잖아. 만약에 독해하면서 얘랑 얘가 관련이 있네. 예를 들면 문장을 읽을 때 이 부분에서 이걸 찾았는데 이 부분에 이게 있고 이 부분에 이게 있다는 걸 이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너희들이 찾을 능력이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해력이 높은 거예요. 문장 이해 능력, 문해력이라 그래요. 문장 이해 능력이 높은 거예요. 문해력이 높은 겁니다. 이런 학생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수능에 대해서 최적화된 유형인 거예요. 수능이 요구하는 게 문해력입니다. 수능 국어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수능 영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유기성은요, 통합공략에서 배울 텐데 paraphrasing 된다 그랬죠? 유기성이 있다 한들 단어는 paraphrasing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문장과 포괄적인 문장으로 영어를 쪼개질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문장과 구체적인 문장의 지금부터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포괄적인 거는 그 지문 전체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그 포괄적인 거를 근거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하위호환은 가능하나 얘가 얘를 상위호환은 때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시, 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구체적인 건 예시, 포괄적인 건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예를 들면 에어컨 많이 사용하는 거는 지구온난화 불러일으킨다가 주제라면 이유, 프레온가스가 나온다, 전기 사용량이 많다. 그게 구체적인 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포괄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얘네들 간의 유기성도 판단할 줄 알아야지 일반적이고 함축적인 표현과 구체적인 설명을 동원한 부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유기성에 대한 문해력이 너희들한테 강하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는 능동적이게. 유형별 트레이닝 이제 할 거예요. 유형 공략이 유형별 트레이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take an active part입니다. 능동적으로 그 줄을 재미있게 읽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 책에서 봤어요. 한 책에서 이렇게 영어 지문을 읽어라 라고 13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더라고요. 빠르게 읽어줄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지금까지 글이 아닌 문자로만, 글자로만 대했다. 친구가 보낸 편지를 읽듯 읽자. 당신에겐 이미 추상적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영어 독해는 소통으로 완성된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상대가 하는 말을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적극적인 과정, 바로 소통이다. 글의 내용이나 주장에 공감하라. 글의 내용이나 주장에 거부 반박하라. 왜 그럴까? 궁금증 가져라.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라. 스스로 예시 들어라. 숨겨진 내용 추론하라.
사실상 논리성,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하라. 다음 내용을 예상하면서 읽어라. 지금 이게 다 뭐냐면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야. 비문학도 이런 식으로 예상하면서 읽어.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을 해요. 13가지 다 좋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은 이 단어 하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능동적이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잘한다면, 능동적인 자세만 갖고 독해한다면 100% 그 글은 쉽게 유기성, 문해력 다 지켜두고 이해하는데 가능하게 해주실 겁니다. 해줄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보는데 이때는 입으로 읽어라 라고 또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 입으로 읽어라. Why? 억양과 강세. 약간 덜 중요해 보여요. 그러면 빨리 읽는 거야. 그냥 스르르 보는 거야. 그리고 중요해 보여요 하면에 거기를 집중해서 제대로 독해를 하는 거야. 그게 능동적인 거야. 너희들이 지금 그러면 비중요한 거 중요한 거를 구분 지은 거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얘들아, 내가 수동적인 팁을 주는 것 뿐이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너희들은 수동적인 인간으로 머무르는 것 뿐이야. 그런데 나는 그 수동적인 거를 적용해서 능동적이게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동시에 능동적인 교육도 하는 게 내 목표야. 그래서 너희들이 능동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능동적인 거, 입으로 읽어라, 억양 강사, 그리고 내가 말한 13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제발 능동적으로, take an active part가 능동적으로 하자. 일을 능동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딱 4개면 끝. 수능 영어는요, 이 4개만 알면 너희들한테 더 알려줄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1등급, 아니 100점이 가능해요. 뭐냐? 이 4개만 완벽하게 하면 되는 건데, 이 4개가 좀 범위가 넓어요. 네. 하지만 알려는 줄게요. 첫 번째, 단어 암기입니다, 여러분. 단어 암기. 자, 너희들 단어 암기 많이 해보셨죠? 하지만 이 단어 암기 생각보다 다 까먹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얘는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고 싶지만 너희들이 외우는, 이것도 능동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죠. 학습이 너희들 스스로가. 그래서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요. 키워드는 꾸준히와 수첩을 가지고 다녀라. 어려운 단어 묶어놓는 수첩 마련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암기. 왜? 어휘력이죠. 단어 암기가 이어지는 게 어휘력으로 이어지죠. 이 어휘력은 수능 영어의 기본이에요. 막말로 우리가 몰라요. 예를 들면 그 어휘를 몰라요. 그러니까 한글에서 어휘를 몰라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될까요? 여러분,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휘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문법에 대해서 단권화하는 겁니다. 문법 단권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찾는 능력은 기본이에요. 5형식만 이해하면 이거 찾는데 쉽고요.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해서 단권화. 너희들 스스로가. 그래서 심화 영문법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온리 기본 영문법 딱 한 것만 너희들이 집중해서 파보세요. 그러면 게임 오버입니다. 자세하게 배울 것도 없습니다. 문법은 온리 그냥 단권화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내인강을 들으셔도 좋고요. 구문 독해 짧은 거 있어요. 단기 특강. 구문 독해 단기 특강 추천해줍니다. 단기 특강 추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시기는 다 다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너희들하고 내가 할 건데, 핵심 내용을 찾는 연습입니다. 핵심 내용을 찾는 연습. 핵심 내용을 찾을 줄 알아야죠. 이게 바로 너희들하고 함께 할 바로 이제 18가지인가 해당하는 유형별 트레이닝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너희들한테 더 할 게 없어요. 이 핵심 내용을 찾는 연습을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케이? 문법은 따로 강좌 있고요. 단어 암기는 너희들이 스스로 해주셔야 되고요. 제발 능동적이게. 내가 아까 말한 거 능동이란 단어 나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능동적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이번엔 독해력입니다. 독해력. 독해력이에요. 문장 독해력. 문해력이라고도 불러준다 그랬어요. 문해력.
근데 이 문해력은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모든 문장을 다 독해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 문장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이제 중요 문장을 가려내는 거, 이게 여기서 배우잖아요. 이거를 중요 문장 해석 능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이 핵심이면 그 부분만 집중해서 읽었을 때 그 문장이 어떤 내용인구나만 알 수 있으면 끝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주교재에 대해서. 나는 책만 파는 강사 이런 거 싫어요. 정말로. 책 파는 강사 이런 거 정말 지향합니다. 나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책도 지금 말하겠지만 다 사라는 말도 안 해요. 딱 필요한 만큼만 사라고 얘기해 줄 건데요. 딱 필요한 책이기는 하지만 수능영어 독해지자 유형 공략이 주교재입니다. 사용하는 주교재. 그리고 통합공략 수업이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 책이에요. 사용하는 부교재로서 수능영어 다 이기자. 얘는 듣기, 문법, 어휘, 리딩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형 공략에선 독해, 리딩만 배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인강에서 듣기, 문법, 어휘 다 언급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이 책 있지. 이 책은 사셔야 돼요. 이 책은 사셔야지만 그 규칙 문제도 한 문제씩 연습하고 거기 빈칸빈칸 뚫려 있는 거 다 이해하고 정말 중요한 것만 유형별로 모든 걸 담아놨어요. 어떤 책도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 핵심 내용 찾는 연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여기서 아작낼 수 있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사셔야 되고요. 이 책은 꼭 안 사셔도 됩니다. 수능영어 다 이기자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듣기, 문법, 어휘 측면에서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 하시면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인강에서만큼은 너희들이 수능영어 대비할 땐 필요할지 몰라도 이 인강에서만큼은 이 책이 필요가 없어서 일단 불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책에서 딱 우리 5개만 뽑을 거거든요. 많은 챕터 중에서 5개. 수능 출제 전부 글의 이해. 가볍게 고난도 케이스 해결하기. 딱 10개 글의 논리 전개 방식. 지문의 심장, 주제문과 핵심어로 정답 찾기. 부요, 예열, 반강결, 내용 암시하는 연결사 찾기.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앞에 당연히 이 책은 목차가 앞에서 배웠던 목적부터 장문까지 그 순서 그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로 적어두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내가 책 소개를 왜 마지막에 했겠니? 책만 파는 강사 이런 소리 듣기 싫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강이 무료여서 내가 책으로 돈 벌어먹는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나는 배워서 알다시피 내가 독해력, 문장 독해력이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다른 인강 선생님들, 다른 영어 선생님들처럼 해외 유학 갔다 오신 분들처럼 뛰어나지 않아요. 단어 어휘력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비슷함에도 1등급을 맞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 수준밖에 안 돼도 내 수준 밖이라고 하니까 미안한데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등급은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만 하면. 영어 실력이 진짜 월등히 좋은데 수능 영어만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하는 게 이 수업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어서 부디 여러분들 실력 역량 이상을 발휘하는 등급을 맞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능력에서도 1등급이 나온다고요. 내 수준에서도.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꼭 나는 뛰어난 사람만 선생님 해야 된다? 이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과 비슷해서 러닝메이트가 되어줄 수 있는 선생님들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나 같은 놈.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 수업 다음 시간부터 통합 공략을 5개 하면서 유형 공략 17개 정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도 잘 들으셨으면 뒤에 내용 다 들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끝까지 들었으면 나머지는 끝이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1강에서 만나요.